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주주가치혁신팀 박현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의 새로운 성장 사업인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콘텐츠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론칭 이후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 현업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안재욱 팀장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 브랜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메타버스를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하면, 나를 표현하는 아바타, 그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바타가 들어가는 가상현실이 있고, 이 안에서 어떠한 액티비티를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의 조합으로 메타버스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가 만약에 게임이다 그러면 게임 메타버스고, 이게 막 소셜이다 그러면 소셜 메타버스고,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어떤 툴이라든지 기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말씀드린 경제 시스템, 이 부분도 이제 메타버스를 생동감 있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한 번만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 먼저 이제 2010년, 이제 정확히는 2013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1세대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슬롯에 디바이스 같은 걸 누셔가지고 이머시브 미디어라고 해서 관람하고 하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들.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서 이런 실감형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AR, VR, XR이란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시장을 되게 주목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정확히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 2020년 시점 즈음에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발생하면서 비대면 문화가 되게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시점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5G라는 게 런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게임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텐츠 제작 비용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면서 이러한 좀 메타버스형 서비스들이 좀 앞으로 좀 되겠네라는 기대감이 이제 한껏 고조된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23년 현재 메타버스가 어떠한 상황일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논란도 많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매크로로 봤을 때는 시장 규모는 이제 명백하게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4년까지의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망치에 대해서도 장밋빛으로 한 2030년에 1825조 원 시장 정도로 전망하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전망 리포트들이 있는데, 저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 전망치를 하회하는 걸로 변경하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 장밋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어떤 이러한 시장 규모보다도 두 번째, 유지 케이스 확대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 하면은 게임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 이러한 거, 그 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게임 성향을 많이 가진 그러한 메타버스 중심으로 좀 편향되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더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엔터라든지 아니면 소셜,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커머스, 광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팩토리라든지 오피스 같은 B2B 영역에서 유즈 케이스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성장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로운 폼팩터를 가진 말 그대로 쓸만한 디바이스가 이제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가장 고조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애플에서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타에서도 지금 퀘스트 2까지도 사실 되게 성공적으로 팔렸는데, 퀘스트 3가 이제 곧 출시될 예정으로, 이제 이 정도면은 가격도 좀 갖췄고, 그 다음에 성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좀 못했던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고,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저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사실 소비자의 눈높이는 레디 플레이어 1과 같은 정말 완전 가상현실까지 올라가 있다는 게 현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그 한계와 그 다음에 레디 플레이어 원 수준의 어떤 이상, 요 사이에서 사실은 서로 이제 타협을 하면서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지 못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기술인가? 또 아니면 이게 하나의 서비스 장르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영역이 아니라 어떤 디지털 산업이 기존의 2D 기반에서 이제 3D로 혁신되는 그러한 큰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2D 기반 서비스들이 되게 익숙한데요. 제가 비유를 대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나이키 매장에 갔을 때 이렇게 매장을 오프라인에서 격자 이 구조로 진열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의 경험과 사실 기존의 2D 기반의 서비스의 경험이 조금 상이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웹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의 한계, 그 다음에 네트워크 퍼포먼스의 한계, 이러한 어떤 한계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2D 기반의 서비스로 발전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네트워크도 빨라졌다, 그 다음에 게임 엔진도 되게 강력해졌다, 컨텐츠 제작 비용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대반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이제 거의 모든 2D 기반의 서비스들이 3D화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의 차이인 것이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모든 디지털 산업이 이제 3D로 혁신된다, 이런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사실은 메타버스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해롭다고 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제 SK텔레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세대 메타버스 붐 시절부터 당시에 이제 기술 중심으로 좀 많이 축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이제 2세대 메타버스 붐이 일었을 때, 그때가 한 19년, 20년 5G 런칭 그 시점이죠. 그때 저희가 하나의 5G 킬러 서비스로 저희 AR, VR 서비스 경험을 좀 축적할 수 있었고, 그 당시부터 저희가 폭발적으로 콘텐츠를 좀 많이 확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프렌드라는 게 하나의 앱 서비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바타라는 게 단순히 이제 렌더링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실시간으로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제가 이 아바타 뼈다리를 가지고 여기다가 뭐 살을 붙이고 표정을 얹고 다양하게 꾸며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프레임워크 기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싱크를 맞추는 텔레프레전스 기술, 그 다음에 어떤 타사와 저희가 차별화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애니메이션 일변도가 아니라 실사도 저희가 서비스에 넣을 수 있는 이 볼륨메트리 실감형 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다 축적이 돼서 그러한 기술과 서비스와 콘텐츠의 좀 종합물로 저희가 이프렌드 서비스를 2021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프렌드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라 좀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3D로 새롭게 즐기는 소셜 메타버스 서비스다라고 한마디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이프렌드 서비스 안에서 다양한 주제로 소통,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버추얼 미더이라고 하는 가상 모임을 즐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3D 공간을 내가 꾸미고 이 안에서 자기의 경험과 일상의 기록을 피드로 남기면서 친구랑 소통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SNS의 어떤 기능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기능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는 지금 2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월간 이용자가 한 400만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의 기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추고 서비스를 출시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버추얼 미더, 그러니까 가상 모임에 최적화하자, 이러한 관점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고, 이러한 서비스의 어떤 피처를 기반으로 글로벌도 진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기능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성장을 했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뭐 한 2년을 지나면서 메이저 업데이트가 거의 뭐 10차례 가까이 메이저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출시된 서비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면서 진화 발전하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은 사실은 이제 작년 11월에 런칭했으니까 한 뭐 7개월, 8개월 정도 된 상황인데요. 이제 글로벌 쪽의 성장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한 30%, 그러니까 전체 트래픽의 한 30% 이상이 글로벌 이용자 분들이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49개국에 현재 출시되어 있고 6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은 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들도 있으신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글로벌에서 좀 더 빠르게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을 전방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에도 좀 많이 보도가 된 부분인데, 저희가 큰 대륙별로 저희 기존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좋은 그러한 통신사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실질적인 어떤 협력 프로그램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통신사 외에도 현지의 어떤 IT 플랫폼 사업자들이랑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그러한 파트너십 어프로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콘텐츠에 대한 다양성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국내 서비스를 할 때는 좀 못 느꼈던 일종의 좀 새로운 풍의 그러한 서비스의 콘텐츠 풍에 대한 어떤 시장의 수요가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동양풍, 서양풍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문화와 인종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의 다양성 측면에서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프렌드의 이제 메인 기능이 두 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미더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프홈이라고 하는 이제 소셜 미디어의 기능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더업은 저희가 이프스퀘어라고 하는 좀 더 큰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모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게 코로나 시즌에 비대면 이제 이벤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때 이제 빠르게 좀 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기존에 이거를 만약에 평상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게 실제로 수용성이 없었을 텐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가상 형태의 모임에도 되게 아주 적극적으로 고객들이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가상 모임은 이 프렌드가 가장 좋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되게 포커싱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 한 가지는 이제 모임이다 보니까 실제로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호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듣는 오디언스, 청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때로는 말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오디언스가 많아졌으면 하는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들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저희가 미더비 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메타버스 인플루언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활동하면 되는데 1인 방송 플랫폼이 되게 많은데 왜 이 프렌드에서 하냐라는 또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 메타버스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익명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되게 다른 산업에 종사하지만 이 프렌드에서는 예술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되게 접속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어떤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라디오 플랫폼보다는 더 좋은 부분은 실제로 안에서 아바타들이 액션을 하고 감정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인터랙션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메타버스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실제 많아지고 있고, 사실 그러한 인플루언서들을 이 프렌드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프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게 저희가 성장한 트랙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모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 모임은 너무 좋은데 이러한 니즈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임이 끝났으면 그게 좀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소셜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니즈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프홈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프홈은 이제 어떤 이러한 3D 공간을 내가 꾸미는 거고요. 사실 꾸미기만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정말 꾸미기 서비스지 소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안에 피드 기능,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텍스트나 아니면 이미지, 영상 같은 거 올릴 수 있고, 이 올린 이런 피드물이 이제 3D 공간에서 이제 연계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좀 다른 형식의 새로운 소셜 미디어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고요.
이프홈이 지금 출시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5월 3일 출시했으니까 오늘로써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누적 한 50만 개 이상의 이프홈이 좀 개설이 됐고요. 이 이프홈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서 단순히 뭐 집 꾸미고 그냥 뭐 이미지 올리고 정도의 뿐만이 아니라 노래방도 즐기고 있고요. 방탈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약간 애드온 프로그램 같처럼 이제 지금 계속 그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그 팬덤 커뮤니티의 역할 등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세팅했던 어떤 그러한 기대하는 유즈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이러한 유즈 케이스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소셜 강화에 필요한 기능들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프랜드는 계속 기능이 진화 발전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그 어떤 이프랜드 내에서 미덕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프홈이 확산되면 사실은 이제 고객들의 니즈가 되게 다양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이 안에서 나만의 아이템, 차별화된 부분, 그 다음에 희소성 있는 아이템, 그리고 이를 통한 돋보이고 싶은 니즈라든지 아니면은 또 반대로 내가 더 이쁜 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도 어떤 자아실현도 하고 그다음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영역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이제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그 니즈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경제 시스템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프랜드 경제 시스템의 이제 기본 구조는 사실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수천 가지의 뭐 기본적인 제공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내가 이거를 좀 어떤 서비스 참여를 통해 무료 재화를 얻어서 그거로 사고 싶은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인앱 결제로 돈으로 사서 사고 싶은 그러한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효성을 갖고 소장을 하고 싶은 NFT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매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에이터 사이드에서도 이제 이러한 아이템을 SK텔레콤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직접 공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이프랜드 스튜디오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컨텐츠 제작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창작이라는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그 3D 콘텐츠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작하는데 배리어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뭐 세상에 축적되어 있는 3D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몇몇의 소수의 공급자, 전문가들이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말 이 그래픽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더라도 본인들이 어떤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3D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이프랜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기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의복 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만드는 걸 떠나서 수익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현재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유저들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익화 모델로 진화해 나갈 이프랜드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